안녕하세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2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연금저축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연금저축과 관련된 이야기를 교육 영상으로 찍기에는 PPT를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부분적으로 나눠서 구두로만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목적이라서 좀 부분적으로 영상을 나눠 찍어서 지속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연금저축과 관련된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세액공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노후준비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연금 제도인 이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서 3층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연금 같은 경우는 다 연금 소득세가 발생하는 부분까지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법에서 조세 혜택을 세액공제로 700만원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퇴직연금과 합쳐서 연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키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연금저축을 그냥 단순하게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400만원까지, 그리고 퇴직연금과 합쳐서는 700만원까지 가능한데, 그러면 내가 퇴직연금을 제외하고 남은 한도가 얼마인지를 고객님들께서 잘 파악하시는 게 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고객님하고 이 연금저축 가입 희망 문의가 와가지고 제가 상담을 다녀왔는데, 역시 그때도 고객님의 퇴직연금 계좌로 들어가는 월 불이백을 확인하니까 이미 500만원 정도가 퇴직연금으로서 DC형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됐고, 그래서 고객님은 남은 한도인 200만원 내에서 추가적으로 공제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공제 혜택과 향후에 연금소득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과 이 연금저축 계좌에서 받는 연금액이 종합소득 과세로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연금저축보다는 비과세 연금을 준비하시거나 혹은 건강에 대한 의료비 준비로 고객님께 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상담을 좀 드리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고객님이 퇴직연금과 합쳐서 연간 700만원이니까 퇴직연금으로 연간 얼마의 납입 금액이 불입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세일즈를 하는 입장에서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계신 고객님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세일즈를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선 이 연금저축이라는 것은 보험 상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저축은요, 은행과 보험회사와 증권회사, 이 세 군데 회사에서 각 회사의 특징을 살려서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요. 은행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신탁이라는 계좌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증권회사는 연금저축펀드라는 형태로 상품 적립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연금저축보험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자료는 없지만 2012년도에 나온 자료를 참고를 해보면 연금저축보험으로 가입한 사람의 가입자가 가장 많다. 자,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떠한 특정한 상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에 있다. 자, 그 제도는 연금저축계좌라는 제도인데, 그 연금저축은 세 가지의 회사로서 가입이 가능하다. 은행과 보험회사와 증권사.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금융기관 이전하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내가 처음에는 보험으로 가입했지만 내가 나중에 이거를 펀드로도 교체할 수 있고, 그 펀드로 교체한 거를 다른 금융회사로 또 옮겨갈 수도 있고요. 또 은행으로도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이전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 점을 잘 우리가 세일즈로서 공략을 하면 여러분들의 고객이 연금저축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다면 그 점을 컨설팅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될 겁니다. 가장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건, 보험 상품으로 연금저축 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두 가지의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보험으로 이 상품을 가입하다 보니까 매월 납입해야 되는 납입 의무가 있습니다. 강제적으로요. 보험은 10년 납, 15년 납, 20년 납 이렇게 납입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납입 기간 안에
반드시 납입을 해야 되고 그 납입이 2회 이상 연체되었을 때는 실효라는 상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이 좀 강제성을 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고객님께서 가지고 계시다. 또 한 가지는 연금저축 보험 상품으로 가입을 하다 보니까 이자만으로써 복리 혜택을 누리셔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졌죠. 그래서 공시 이율 자체가 낮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가입한 지 오래됐지만 해지환급금이 100%가 되지 않는 고객님들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자, 고객님들이 그러면 연금저축보험으로 가입한 고객은 납입에 대한 강제성과 이율이 낮은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직면하시게 되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이 금융기관 이전 제도를 이용해서 고객님의 연금저축 보험 상품을 증권회사의 펀드로서 적립금을 이전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전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해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보신 거에 대해서 페널티로 기타 소득세를 물으시는 것도 피할 수가 있고요. 펀드로 연금저축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 납입 의무가 없습니다. 즉 자유납이 돼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매달 납입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납입을 원한다면 자동이체 신청을 통해서 똑같이 납입을 하셔도 되고요. 자동이체 신청을 했더라도 내가 한 2달 정도, 3개월 정도 납부를 하지 않으셔도 그 계약이 실효가 되거나 운영이 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펀드로 옮기셨을 때는 납입 의무에 대한 부분들이 사라진다. 자유납으로 바뀌신다. 그 점에 대해서 메리트를 좀 가져갈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공시 이율이 낮기 때문에 아무리 최저보증 이율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2% 이상 되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주식형 펀드의 가입을 통해서 장기적인 투자 성과를 기대 수익률로서 상승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두 가지 납입 의무와 공시율이 낮은 점을 펀드로 옮겼을 때 자유납과 기대 수익률로서 보완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고객님의 그동안의 적립금이 그대로 다 펀드에 일치납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치납으로 가는 그 펀드를 뭐 예를 들어서 채권형으로 하고 내가 매달 납입하는 거는 주식형 펀드로 하시더라도 전혀 무관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고객님께서 가령 한 달에 30만원씩 연금저축 보험을 통해서 납입을 하셨다면 그 30만원의 보험료가 세이브가 될 수 있고요. 그 세이브가 된 월 저축액은 고객님의 뭐 대출 상환이든 부채 상환이든 혹은 보장성 보험료로 투입을 하시든 혹은 비과세가 되는 연금으로 전환을 하시든 월 저축액을 우리가 세일즈로서 고객님한테 제안을 드릴 수 있는 세일즈 포인트가 또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연금저축의 금융기관 이전 제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 제도를 활용해서 증권사 쪽으로 우리가 이용을 한다면 고객님께서 매월 납입하시는 금액에 대한 추가적인 세일즈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고 고객님께 제안 드려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